자, 거기 89쪽에 보면 국순전 나와 있는데요. 국순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가전이에요. 아까 했잖아. 가전체 소설 가전이라고 그래. 가전체라고 그래. 가전. 가짜로 전기문 만드는 거라고. 아까 했잖아, 그죠? 뭘 쓴다고요? 인물의 일생을 쓰고 여기에 뭐가 붙어요? 평가가 없죠. 전기문이라니까 전기문. 그래서 가짜로 전기문 만든 거야. 사물을 뭐예요? 사물을 의인화합니다. 사물을 의인화합니다. 사물을 의인화하는데 이게 국이 뭐예요? 이게 누룩국자예요. 이게 누룩국자예요. 누룩도 모르죠. 누룩이 이제 바로 뭐예요? 얘가 막걸리 재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인화되는 대상은 바로 뭐예요? 술이에요. 술. 국순전, 국선생전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국자가 이제 저게 술이에요. 술을 위해서 의인화하는 겁니다. 술 좋냐? 옛날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술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의인화합니다. 당연히 이제 술에 대해서 긍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어?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술도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돼요? 부정적인 점이 있죠. 너무 술 취해가지고 이제 저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국순의 자는 자후이다. 자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이름 뭐 약간 우리나라 이름이 되게 많아요. 휘도 있고 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호도 있고 뭐 이래요. 휘는 이제 뭐냐면은 이름, 진짜 이름 뭐 원래 붙는 이름. 그다음에 자는 이제 이게 아버지나 이제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부르는 이름. 호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가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붙이는 자기한테 붙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백범 이런 거 있잖아. 백범 김구 뭐 이런 거. 오케이? 만해 한용운 뭐 이런 거. 소월 김정식 뭐 이런 거. 김소월. 휘자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 이름은 자후고요. 그 조상은 농서 출신이고요. 90대 선조였던 모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보리예요. 자, 원래 술은 보리로 만들었죠. 보리로 만든 술을 뭐라고 그래요? 맥주라고 그러잖아. 이거 누룩은 이거 뭐 만드는 거라고? 이거 막걸리 만드는 재료예요. 막걸리 한 번 더 걸르면 뭐가 돼요? 청주가 돼요. 청주 모르냐? 약간 좀 맑은 술 저기 그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올리는 술 있잖아. 몰라도 해. 그래서 모는 이제 보리예요. 모가 후직을 도와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모가 처음에는 숨어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밭을 갈아 먹으리라 하며 바디랑에 살았다. 자, 벼슬을 안 좋아하고요. 밭을 갈아 먹겠다고 바디랑에 살았어요. 알겠어요? 어떤 인물이에요? 또 바로 자연 친화적이고 안빈낙도 하는 인물이었죠. 임금이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며 갑과 홀에 명하여 후한 예물을 보내라고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찾아가도록 해. 결국 절구와 절구꽁이 사이에서 절구와 절구꽁이로 뭘 지어 이걸로 절구와 절구꽁이로 뭘 지어요. 얘로 곡식을 찢잖아. 얘로 이제 곡식을 찧어서 뭘 만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술을 만드는 거예요.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절구와 절구꽁이 사이에서 귀천없는 교분을 맺었다잖아. 모니터와 마우스 사이에서 귀천없는 교분을 맺잖아 우리가. 그죠? 얘는 절구와 절구꽁이 사이에서 귀천없는 교분을 맺었고 자신을 덮어 감추고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어린 시절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인물의 일생이잖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어떤 뭐 조상들, 그 다음에 뭐 탄생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일화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수는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 출렁거리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 같다면서요. 만경창파 뭐예요? 만경은 이제 넓은 뭐 이런 말이고 창파 푸른 파도 뭐 이런 말이에요. 만경창파 그럼 넓은 푸른 파도 뭐 이런 말이고 되게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알아놓으세요. 만경창파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술이 뭐 같다고요? 푸른 파도 같고요. 맑게 하려 해도 더는 맑아질 수 없고. 그래서 얘는 청주 맑은 술이 알겠어요? 네.
막걸리는 뭐라고 그래? 얘는 탁주라고 그러죠. 약간 탁한 술이잖아.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좀 흐려지잖아. 얘를 한번 걸으면 뭐가 돼? 청주가 되는 거야. 얘는 청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순이 맑은 술. 그래서 어디까지 했니? 맑게 아래 해두고 더는 맑아질 수 없고 뒤흔든데도 흐려지지 않았다. 탑주하고 좀 다르다고요. 그런 풍류 취향이 한 시대를 풍미하여 자고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 주었다. 일찍이 서법사에 나아가 서법사는 뭐냐면 이게 이제 차를 말하는 거예요. 차가 바로 술이지. 이게 곡차라고 그러잖아. 야, 우리 곡차나 한잔할까? 곡식으로 된 차 바로 뭐야?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그 서법사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술, 곡차하고 이제 항상 담론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 먹자고 하고 실제로는 뭐 마셨다는 거 얘기야. 술 먹었다는 얘기지. 자리에 있던 모두들이 다 목해서 쓰러졌어요. 술 처먹고 취한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네. 재밌지 않냐 이런 거?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겠다. 호를 국처서라고 하며 공경대부로부터 이것도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공경대부 뭐예요? 이게 이제 공작 그다음에 뭐 높은 신하들 말하는 거 알겠어요? 대부 이것도 이제 그 벼슬하는 신하들, 벼슬아치들 말하는 겁니다. 높은 신하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작 알죠? 공작 밑에 뭐 있어요? 몰라? 오등작? 공후 백자남이라고 하잖아.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몰라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 에든버러 공작 뭐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저기 영국 애들 보면 맨날 나오잖아. 공작. 그 경은 이제 높은 신하를 막 경은 그 나이트 있잖아. 나이트. 네. 경은 뭐 머리를 드시오. 뭐 공경 대부 다 그냥 다 벼슬 이름들 말하는 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높은 신하들로부터 어디까지? 머슴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하는 마다 모두 그를 흠모하였으며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않으면 모두 슬퍼하고 마르기를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했다. 그렇죠. 잔치하는데 술이 빠지면 안 되잖아. 그가 당시에서 사랑받음이 이와 같았다. 산도라는 이는 감시관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는 감탄하여 말했다. 어떤 늙은 할미가 이토록 잘난 기리나를 낳았고, 기리나 훌륭한 어떤 사람 뭐 이런 말이 알겠어요?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이 아일 것이다. 그러니까 훌륭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쳐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의 부정적 기능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관부에서 순을 불러서 청주종사를 삼았으나 청주종사는 잠깐만, 청주종사 이거 술인데 청주 이게 맑은 술인데 평원도구가 약간 거친 술인데 어쨌든 술 이름이 알겠어요?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라요. 다시 평원도구를 시켰다. 다 술 이름입니다. 술 이름. 얼마 후 탄식하기를 내가 이 얼마 되지 않은 녹봉을 받고 이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청주종사를 시켰는데 얘는 뭐야? 좀 좋은 술이고요. 얘는 좋은 술, 청주 맑은 술 그래서 좀 좋은 술이고요. 그 다음에 평원도구는 약간 좀 거친 술이에요. 얘는 약간 좀 거친 술이죠. 그래서 거친 술을 하니까 얘가 이제 뿔딱지가 난 거야. 그래서 뭐야? 내가 이 얼마 되지 않은 녹봉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녹봉이라는 건 바로 이거 말하는 거 알겠어요? 이런 거 받고 이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 내 마땅히 술잔과 술상 사이에 고추서서 담론하니라. 그래서 자기 직책에 대해서 좀 약간 불만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 무렵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있어 말했다. 그대의 얼굴엔 불구스레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니 마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벼슬에 나아가시오. 진후주 때, 이건 진나라 후주라는 그 어떤 중국 그 역사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진나라 후주 때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다 하여 광록대부 예빈경의 자리로 옮겨주고 승진한 거 알겠어요? 공의 자기에 오르겠다.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공자까지 올라갔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공의 자기에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으로 참여케 하니, 그렇죠. 신하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뭘 처먹었다고? 왕이? 술을 처먹었다 얘기지. 그 나아가고 물러간가 그 수작이 거슬림이 없이 뜻에 들어맞았다. 순이 관세를 얻게 되자 어진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묘의 제사를 받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주관하였다. 제사 지낼 때도 뭘 올려? 술.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도 오직 그와 공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여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후로 임금은 곤드레 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패하게 되었다. 임금이 정사를 안 돌보게 된 거 알겠어요? 그러나 순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가난할 줄을 몰랐다. 순이 뭘 저지른 거야? 잘못을 저지른 거죠. 왕의 잘못을 간언해야 되는데 지금 간언을 안 했잖아. 그리하여 예법을 지키는 신하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 돌았다. 계속 임금이 뭘 먹었다는 거야? 술을 먹었다는 거죠. 수는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어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이다 했다. 임금이 크게 웃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 번은 조정에 들어가 임금 앞에 마주대하고 아뢰었는데 순이 본 뒤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고, 그렇죠. 술 마시면 뭐가 나요? 술 냄새가 나잖아. 그죠? 그래서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고 이에 임금이 싫어하며 말했다. 경이 나이 들고 기운이 없어 나의 부림을 못 견디는구려. 그러자 순은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며 말하였다. 신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망신이 될까 들었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때를 알아 뭐예요? 물러났죠? 때를 알아서 물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의 어떤 장점이죠. 왕의 명으로 좌우의 부축을 받아 집에 들어온 순은 갑자기 병이나 하룻밤 사이에 죽고 말았다. 자식은 없고 먼치적벌 가운데 9벌 되는 청도 뭐예요? 얘도 술이에요. 얘도 술이에요. 얘도 술이에요. 청주. 훗날 당나라에 출사하여 벼슬이 내공공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했다. 중국에서 어떻다고? 술을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지. 사신은 이렇게 말했다. 또 나왔죠. 사신은 누구예요? 바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바로 누구 얘가? 착가라니까 얘가. 수필이잖아. 수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네. 아니야 얘 수필 아니지. 미안해 이거. 전이죠. 가전 전이에요. 전기문이 알겠어요? 미안해. 수필 아니지. 미안해. 사실은 이렇게 말했다. 국시의 조상이 백성의 공로가 있고 청백한 기상을 청백하다 알죠? 청렴하다 이런 말이잖아. 청렴한 기상을 자손에게 물려줬다. 울창주는 주나라에서 칭송이 이것도 뭐예요? 울창주 이것도 술 이름이에요. 주나라에서 칭송이 하늘에 닿을 듯 했으니까 그 조상의 기쁨이 있다겠다. 순이 가난한 집안에 자라라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 술단지와 술상 사이에 서서 담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뭐야 가에 들어가면 뭐야? 저기 91쪽에 보면 그 왕의 어떤 총애를 받았는데 왕한테 간언을 했어 안 했어? 간언을 안 했잖아. 그래서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이 그를 원수처럼 여겼잖아. 옳은 말 안 한 거지.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겠니? 1번이죠.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결국 시시비비를 못 가리고 간언을 안 한 거예요. 왕한테. 오케이? 아까 그 간언을 안 해서 술 많이 술을 많이 먹어서 왕이 맨날 취해 있으니까 정사를 안 돌봤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왕한테 그 간언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라고 거기 나왔잖아. 거기 왼쪽 페이지에 2, 4, 6, 8, 9번째 줄에 보면 앞에서 간언할 줄 몰랐다. 그래야 예법을 지키는 신하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됐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옳은 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말은 옳은 말을 하지 않아서 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광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산도의 말을 좋게 믿을 만하다. 아까 산도의 말 했죠? 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길이 나긴 한데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다? 앞에 나왔었잖아. 백성들을 뭐 도탄에 빠뜨릴 거다 뭐. 산도가 뭐라고 그랬어? 천하의 백성을 그르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르치다 알죠? 잘못되게 하는 거 그릇되다 뭐 그렇죠? 그래서 길이 나긴 한데 백성을 그르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 시대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조선 시대 문학이 나오는데요. 왜? 이제 고려 끝난 거야 이제 겨우. 조선 해야죠. 이제 조선이 제일 많아요. 당연히 특히 이제 또 뭐 수능에서 이제 조선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당연히 조선 시대 문학을 이제 나눠보면 첫
잠깐 거기 93쪽에서 잠깐 여기 분류를 좀 하고 갈게요. 이게 조선 시대를 전기하고 후기로 나누는데 조선 전기 후기를 뭘 가지고 나눠요? 아니죠. 그 임진왜란. 그렇지 임진왜란. 알죠? 이게 전기 후기 나누는 거 임진왜란이 알겠어요? 전기에 이제 우문하고 산문으로 나눠보면 전기의 우문 산문이 있고 후기의 우문 산문이 있는데 조선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우문학이 이제 뭐예요? 악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시조가 나오고요. 이 시조를 길게 늘려 쓴 걸 뭐라고 그래요? 시조를 이렇게 길게 늘려 쓴 걸 뭐라고 그래요? 가사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 가사 말고 이제 한자로 된 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시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문문학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산문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설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잖아. 전기문, 가전 뭐 이런 거 있어요. 전이 있죠. 전이 있어요. 전. 그다음에 야담 뭐 이런 것들 있고. 야담은 이제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뭐 이런 거. 그다음 뭐가 나와요? 한문 소설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한문 소설이 조선 전기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뭐예요? 김시습의 금오신화죠.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생규 장전 혹시 학교에서 안 했어? 했어요. 1학년 때. 아 1학년 때 했어? 그게 김시습의 금오신화예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 몰라? 기억이 안 나요. 홍길동전. 거기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후기로 가면 이제 우문문학에 뭐가 있어요? 시조. 시조가 이제 중장이나 종장이 길어진 시조를 뭐라고 그래요?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이거. 시조가 중장과 종장이 길어져서 평민의식의 성장과 더불어서 어떤 풍자와 해양 나타나는 거. 사실. 그렇지 사설시조. 그 다음에 이제 가사도 이제 좀 확대돼요. 평민가사, 규방가사 뭐 이런 걸로. 평민가사, 규방가사. 규방가사는 이제 이 규자가 이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부르는 가사. 뭐 규방가사 나오고요. 그다음 뭐 기행가사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 뭐 가장 대표적인 기행가사가 이제 뭐 관동별곡. 그다음에 뭐 관동별곡은 하긴 전기문학인데. 관동별곡은 전기가사죠. 후기가사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가사가 이제 뭐 일동장유가나 아니면 연행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기행가사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민요도 요때 이제 많이 나와. 민요, 아리랑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사문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저기 한글 소설, 국문 소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소리 같은 거 있어요. 판소리가 나중에 뭐가 돼요? 판소리계 소설이 되죠. 가장 대표적인 거 뭐? 판소리계 소설 가장 대표적인 거. 춘향전, 신청전, 흥부전 뭐 이런 거 있죠. 오케이? 들어는 봤잖아 춘향전.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용비어천가 기억나요? 네. 가라앉은 거. 1학년 때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빨리 볼게요. 이거는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면 시에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니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 뭘 말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의미하는 뭐 근본이 튼튼한 나라 뭐 이런 말이죠. 근본이 튼튼한 나라를 지금 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그죠? 근본이 튼튼한 나라는 바람에 아니면 시에.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뭐예요? 시련 고난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죠? 시련 고난 뭐 아니 밀시에 뭐예요? 아니 흔들림으로 뭐 이런 말이죠. 아니 흔들림으로 곧 띄고 여름 하느니 곧은 뭐예요? 꽃이고요. 여름은 뭐예요? 열매죠. 여름은 열매 하다 뭐예요? 많다 그렇죠. 많으니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꽃과 열매가 많다라는 건 바로 뭐예요? 문화의 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의 융성. 1학년 때 한 겁니다. 그
그 다음에 세미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기 칠세. 똑같아요. 세미 깊은 물 바로 뭐예요? 근본이 튼튼하고 뿌리가 깊은 어떤 나라가 가말에는 뭐예요? 가뭄이죠. 뭐예요? 시련 고난이죠. 아니 그칠세, 아니 끊길세 이런 말이죠. 오케이? 네. 그 다음 내기 이러. 내는 뭐예요? 냇물을 이루어서 어디로 가요? 발알이 어디요? 바다죠. 냇물을 이루어 바다에 가느니 뭐 이런 거죠. 가나니 그래서 냇물과 바다에 간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거 결국 왕조의 번영을 나타내는 겁니다. 조선왕조가 번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밑에 건 배웠냐 1학년 때? 천세 후에 미리 정하시한 한수국의 누인계국가샤 복륜이 갓없으시니 밑에 해석 나와있잖아. 이것도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에 걸쳐서 누인계국 뭐예요? 인 바로 뭐예요? 어짐이죠. 어짐을 쌓아서 나라를 열었어요. 이 나라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복년은 뭐예요? 이건 복된 세월이 아니고 전복자예요. 이게 나라의 운이에요. 이게 나라의 운이 끝이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성신이 니자셔도 훌륭한 임금이 이어서도 경천근민 이게 핵심어죠. 하늘을 공경하고 뭐예요? 백성을 잘 다스려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뭐가 굳어요? 나라가 잘 굳을 거다 이런 말이다. 임금하 이게 바로 뭐예요? 임금이 바로 얘네가 이제 바로 후대 임금들이죠. 후대 임금들에 대한 뭐라고 그래요? 권계라는 말을 써요. 후대 임금들에 대한 권계. 아라셔셔 낙수의 사냥가이셔. 낙수의 사냥가 있어요. 낙수의 사냥가죠. 산행은 이제 사냥을 간 거예요. 이거 1학년 때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거. 이게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 그 옛날 중국에 있잖아. 요순 우탕 뭐 이래가지고 이런 황제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 우임금이 있잖아. 여기 자기 손자였던 태광왕이라는 애한테 왕자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맨날 어디에? 이게 낙수의 사냥가 이게 하나라 태광왕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라 태광왕이라는 놈이 나라는 안 다스리고 맨날 어디가 있어? 낙수에 사냥만 댕긴 거야. 그래가지고 우임금이 얘 잘라버리고 이제 얘를 자기 왕을 이을 사람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낙수에 사냥가 있어. 하나빌은 뭐예요? 할아버지를 뭐 이런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 누구예요? 바로 우임금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 우임금을 믿었니? 그러니까 너 그 조상 믿지 말고 어떡하라고? 백성을 어떡하라고? 잘 다스려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글의 종류가 뭐예요? 위에 나와 있잖아. 이거는 악장이에요. 악장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니 뭐 정도전의 신도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나와 있나? 그냥 왕조 출연의 어떤 정당성을 노래하려고 세종대왕이 이제 잠깐 만든 거예요. 이건 총 125장으로 된 건데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잠깐 나왔다 끝나요. 이 악장은 이게 끝이야. 알겠어요? 잘 시험에 안 나온다. 그 다음 뒤로 넘겨가서 이건 좀 어려운데. 그래도 봐야지. 안 나오진 않으니까 또 봐야죠. 여기 이제 두보이 씨가 나오는데 97쪽에 보면 이게 두보가 제목이 아니고 거기 춘망이 제목이고 이거 좀 바뀌었어요. 알겠어요? 두보가 뭐예요? 작가예요. 이거를 이제 두시 언해라고 그러는데 두보가 누구냐면 그 중국 당나라 때 시인이에요.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시인 2명이 출연하는데 그 이백하고 두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백 들어봤어요? 이태백. 이태백을 못 들어봤어. 이백. 두보는 뭐 그렇다 치고 이백은 되게 유명한데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뭐 이런 말 못 들어봤어? 당나라 때 되게 유명했던 시인이에요. 시선이라고 불리죠. 이 사람은 시의 신선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있잖아. 이 사람이 이제 술을 좋아했는데 저기 뭐 그 연못에 비친 달을 따라갔다가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는 뭐 그런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보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성이라고 그러는데 시의 성인 그래가지고 요때가 있잖아요. 그 당나라 때 요때가 이제 그 누구냐면은 양귀비 있잖아. 그 양귀비가 나타나면서 이제 당나라가 좀 혼란에 빠지는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 같은 게 좀 필요해요. 요 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춘망인데요. 봄을 바라보며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봄을 바라보며 뭐 이런 뜻이에요. 봄을 바라보며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무슨 시겠어? 당연히 중국시니까. 이 우리나라 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 하긴 이 모고는 안 나오겠다 이거. 하지 말까 씨. 근데 또 안 하긴 또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 시가 아니고 어느 나라 시라고? 중국. 중국 두보의 시예요. 두보의 시선. 그래서 봄을 바라보면 한시예요. 한시. 한자로 된 한시인데 한시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시연애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번 볼게요. 나라히 파망하니 나라가 망하니 뭐 이런 말입니다. 나라가 파망하니 나라가 망하니 뭐 이런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니 맥화 가람뿐이 있고 매는 알죠? 왜요? 왜? 맥화는 뭐예요? 왜 산자잖아 이 사람은. 왜 산이잖아. 산이지 산. 가람은 뭐예요? 강이죠. 가람 순 우리말로 강이에요. 순 우리말이잖아. 산강. 산과 강만 있고 이런 말이야. 산과 강뿐이 있고 산과 강만 있고 이런 말이 알겠어요? 그래서 산과 강이 나타나는 건 바로 뭐예요? 결국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인간들이 다 싸그려 불타고 없어지고 강과 산만 있고 잣안 봄 성 안에 잣이 이게 성이에요. 성의 안에 봄에 여기 봄이 나왔잖아. 봄에요. 무슨 적 이어적기 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계절적 배경이 나오죠. 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한 봄에 풀과 나무뿐 깊었도다. 풀과 나무만 어떻대? 풀과 나무만 깊었다 이런 말입니다. 풀과 나무만 깊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이어져 가지고 나라가 망하니까 결국 산과 강만 있고 성 안에 봄이 왔는데 풀과 나무만 뭐야? 깊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시절을 감탄하니. 자, 시절을 감탄한다는 건 뭐예요? 시절을 한탄하니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떤 시절이에요? 당연히 이때가 전쟁의 시절이죠. 시절을 한탄하니 고지 눈물을 뿌려갖고. 자, 꽃이 눈물을 뿌려요. 꽃이 눈물을 뿌리고요. 여의오춤을. 자, 우리 앞에서 있죠. 여의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의다 부모님을 여의다 네. 무슨? 이별하다라고. 여의다 이별하였음을 현대 풀이하면 이별하였음을 슬호니 슬퍼하니 이런 말이에요. 슬퍼하니 누가? 새가 마음을 놀래요. 자, 그래서 여기 꽃과 새가 뭐가 돼요? 여기 시절을 한탄하니 꽃이 눈물을 흘리고요. 그 다음에 꽃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 의법이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새가 또 뭐예요? 마음을 놀래요. 그래서 꽃과 새는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화자의 마음이죠. 그럼 화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감정 이입이 되겠죠? 시절을 감탄하니 꽃이 눈물을 흘리겠고 이별하였음을 슬퍼하니 새가 놀래겠더라. 자, 여기 봉화가 석 달을 이어줬어요. 봉화라는 말에서 뭐라 할 수 있어요? 전쟁이지. 그렇지. 봉화 알죠? 봉화. 전쟁 나면 이렇게 막 깃발 올리고 저기 뭐야 뭐 태우는 거 있잖아. 그래서 봉화가 몇 달을 이었어요? 석 달을 이어졌으니 집의 음서, 집에는 이제 집에 뭐 이런 말이에요. 음서는 이제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집의 편지는 천금이 싸도다. 천금이 아니구나. 만금이가 미안해. 만금은 뭐예요? 아주 많은 돈이에요. 만금, 천금, 만금 뭐 금을 말하는 거야. 금이 어떻다? 싸도다인데 이게 싸다라는 게 뭐야? 비싸다는 거야? 싸다는 거야? 비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금만큼 비싸다 이런 말인 겁니다. 알겠어요? 만금만큼 비싸다고. 집에 편지 한 통 보내려니까 어떻다고요? 아주 비싸다고요. 왜? 당연하지. 사람 보낼 수가 없잖아. 지금 전쟁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샘머리를 긁어요. 샘머리는 이제 이거는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근심 걱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어떤 나이가 들었다. 뭐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샘머리를 긁으니 또 결은이 뭐예요? 짧아지니 뭐 이런 말입니다. 짧아지니 다 비녀는 뭐예요? 비녀예요. 비녀. 옛날 남자들도 여기다 비녀 꽂았잖아. 중국 애들. 네. 그거 말하는 건데 중국 애들 그 영화 보면 여기다가 그 머리 쪽 틀어 올려갖고 비녀 같다. 여자만 꽂은 게 아니고 남자들도 꽂았어요. 알겠어요?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 하더라. 왜 비녀를 못 이겨요? 머리가 짧아졌잖아. 짧아지면 머리가 없잖아. 그럼 네 머리에다가 비녀를 못 꽂잖아. 잘. 좀 길어야 이렇게 틀어 올려갖고 머리를 꽂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비녀를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총 몇 줄로 돼 있어요? 8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에서 4까지 있고 5에서 8까지 있는데 자 1에서 4까지는 있잖아. 여기는 어떤 성 안에 앉아서 뭐 산과 강을 보고 아니 풀과 나무를 보고 뭐 그다음에 산과 강을 보고 꽃과 새를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 1에서 4까지는 뭐가 돼요? 외부적 상황. 바로 뭐가 돼요? 선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6,8이란다. 5에서 8까지는 어떤 자신의 어떤 내부적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후정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작법이라고 그래? 이거를 선경 후정의 작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성경 후정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 이거를? 미치겠네. 먼저 외부적 상황 경치를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의 속마음은 자 저기 나무가 있네? 내 마음도 푸르러지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 후정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먼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선정 후경이 되겠지. 그렇지. 그런 식도 있어요. 알겠어요? 요건 성경 후정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말간가람 한 곱이 마자를 안아 흐르나니 이렇게 되는데 말간은 뭐 맑은이고요. 가람 아까 있죠. 가람이 뭐예요? 아니 이런 거 좀 외우셔야 돼요. 수두리말 가람 강이 알겠어요? 맑은 강이 한 곱이 마자를 안아 흘러요. 이게 강이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여기 이제 마을이 있으면 이게 맑은 강이 마을을 이렇게 끼고 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심상이에요? 무슨 심상? 그렇지 시각적 심상이지. 그냥 마을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 가람이 강이 한 곱이 마잘은 뭐예요? 마을이라니까? 아니 일단 현대어풀이 하셔야 돼요. 마을을 안아 흘러요. 오케이? 오케이? 긴 여름 강촌에 긴 여름 그렇죠. 이 계절적 배경 나왔죠. 언제요? 여름에 강촌 강가의 마을이죠. 강촌 강가의 마을에 일마다 어때요? 유심해요. 유심하다라는 건 뭔가 그윽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유심하다 그윽하다 이런 말입니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는 집 우에 우희는 뭐예요? 위에 뭐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저절로 가며 저절로 오는 거는 뭐예요? 집 위에 접이는 뭐예요? 제비예요. 집 위에 제비고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건 뭐예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건 물 가운데 갈매기가 뭐예요? 갈매기예요. 그래서 제비하고 갈매기는 어떤 존재예요? 자유로운 존재죠. 날아다니는 존재니까. 오케이? 늙은 겨집은 조해를 그려 늙은 계집이요. 늙은 계집은 이제 아내 정도 되겠지. 늙은 계집은 뭐 아내 정도 될 거고요. 아내는 조해를 그려. 조해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를 그려 뭘 만들어요? 장기판을 만들고요. 장계판을 만들고 맹간원을 뭐예요? 만들고 뭐 이런 말입니다. 만들고 둘 다 이거 뿌려버려.
이거 잘 안 나오는 시니까 그냥 빨리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 시가 아니라서 출제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이게 옛날엔 좀 나왔었는데 2시 연애 그래가지고 요즘 책에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얘가. 그래서 늙은 계집은 종이를 오려서 장기판을 만들고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서 뭘 만들어요? 고기 낚을 낙살은 뭐예요? 낚시를 만든다 뭐 이런 말입니다. 낚시를 맹간도다. 한 병에 자 병이 들었어요. 왜 병이 들었어요? 전란으로 아까 얘기했죠. 전란으로 인해 전쟁과 난 전쟁 전란으로 인해 피난을 댕기잖아. 오랜 전란으로 인해 오랜 피란 생활을 때문에 뭐가 들어요? 병이 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랜 병에 한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뭐예요? 약물이 필요해요. 약이 필요하다고요. 조그만 몸이 조그맛은 이제 조그만 뭐 이런 말입니다. 조그만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쓱을 구하리요. 구하는 게 있다 없다 이거밖에는 없다. 서리법이죠. 안분 지족이 나타납니다. 자연 속에서 그래서 두보의 강촌이에요. 오케이. 옛날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온다. 이 시가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한데 그래도 또 있으니까 또 한번 봤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 다음 뒤로 넘겨서 무어별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안 나온다기보다 그냥 너무 쉬워. 이거는 그냥 임제의 무어별인데요. 말없는 이별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수능 특강에는 가끔 보이는데 2학년 교과서에는 잘 안 보이긴 하죠. 말없는 이별인데 쉬워요. 그냥 빨리빨리 볼게요. 임제의 말없는 이별인데 이것도 한시예요. 한시. 오른쪽에 보면은 한시 나와 있잖아. 이게 한자들 쭉 나와 있잖아. 바로 오른쪽에 거기 보면 이게 이제 한시죠. 한시는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요게 있잖아. 두 개로 나누는데 글자 수 가지고 이제 5원하고 7원이 있어요. 5원은 당연히 몇 글자? 5글자고요. 7원은 7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구, 율시, 고시 이렇게 나누는데 절구는 4줄짜리를 말하는 거고요. 율시는 8줄짜리를 말하고 8줄 이상 되면 이제 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무어별은 당연히 뭐가 돼요? 몇 글자예요? 오언절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소만처상은 얘 글자가 7개잖아. 7원절구가 되죠. 그 다음 그 밑에 걔도 7원절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뒤에 넘겨보면 있잖아. 저기 김창엽의 산민이 나와요. 저기 101쪽에 보면 요것도 많이 나오는 작품인데 김창엽의 산민 요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고시. 오언고시가 되죠. 오케이? 그 위에 보면은 정약용의 탐진초녀는 5원이냐? 7원 절구가 되죠. 아니 뭐래요? 요거 딸랑 2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죠? 오케이? 네. 빨리 볼게요. 그래서 15 아리따운 아가씨 부끄러워 말도 못하게 헤어졌어라.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게 헤어졌대요. 돌아와 중문을 닫고 중문은 알죠? 가운데 문 닫고 배꽃 사이 달을 보면 눈물을 흘린대요. 뭐 한시인데 그냥 우리는 이걸 감상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라서 원래. 그래서 배꽃은 이제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이게 흰색. 배꽃은 흰색이지. 그래서 달을 보면 눈물을 흘린대요. 그래서 달도 이제 무슨 색이요, 당연히? 흰색이죠. 그래서 무슨 어떤 느낌을 줘요? 순결함 뭐 이런 걸 주죠. 순결함. 그다음에 눈물 흘린대요. 무슨 분위기?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죠. 애상적이라는 건 뭐예요? 슬프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김정희 배소만처상. 배소 유배지에서 뭐 이런 겁니다. 배가 이제 유배지고요. 유배지에서 만처상 뭐예요? 처의 죽음을 처의 상을 슬퍼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슬퍼한다.
아내가 죽은 걸 유배지에서 슬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월화노인을 통하여 저승의 하소연에 월화노인 알죠? 달에 산다는 노인인데 월화노인 이제 달에 사는 노인인데 이제 그 뭐 인연이 이어지면 뭔가 빨간 실로 이어지고 못 들어봤어 이거? 태어날 때 있잖아 인연이 빨간 실하고 파란 실이 있는데 뭔가 빨간 실이 이어지면 뭐 서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중매쟁이를 말하는 거야 이게. 중매쟁이 어떤 인연을 이어주는 사람이죠. 남녀의 어떤. 그래서 월화노인을 통하여 저승에 하소연해요. 내세에는 내세 알죠? 전생, 현세, 내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생 뭐 그래도 되고 내세 그래도 전생, 현생, 내세 뭐 전 이게 내가 태어나기 전 뭐 나중 지금 현재 앞으로 다가올 거 뭐 이렇게 무슨 사상? 태어나서 딴 놈으로 태어난댔잖아.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고 그러죠.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불교 윤회 사상. 그래서 내세에는 다음 생에는 다음 생이죠. 우리가 사는 생은 뭐라고? 현생이고요. 오케이? 내가 아내가 되고 그대가 남편이 돼요. 이거 뭐라고 그래?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역지, 사지 뭐 이런 말 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서 나는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 살아서 내가 죽고 네가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그만큼 내가 지금 어떻다고. 슬프다. 그래서 천리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요. 어떤 고향과 유배지의 거리도 되고 고향과 유배지의 거리도 되고요. 삶과 뭐예요? 죽음의 거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거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죽었잖아. 아내가 그래서 천리 밖에 살아서 그대에게 이 슬픔을 알게 했으면 그만큼 내가 어떻다고? 슬프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몽혼인데요. 몽혼 꿈속의 혼이지 뭐 말 그대로 꿈속의 혼입니다. 얘는 좀 나와요. 얘도 이옥봉의 몽혼도 저기 수특 같은 데 보면 가끔 좀 실려요. 요즘 어찌 지내시는지요. 달빛 뜨는 사창에 자 사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여자 방의 창문을 얘기합니다. 화자가 뭐 임을 알 수 있어요? 여인이지. 달빛이는 사창 같은 말로 이걸 이제 규창이라는 말도 쓰는데 여자 방의 창문, 여자 방의 어떤 창문을 말하는 겁니다. 화자가 여인을 말 수 있어요. 그래서 사창에 첩의 한이 깊어합니다. 첩은 바로 누굴 맡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화자를 내가 바로 첩이야 화자가.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을 첩이라는 말 써요. 이게 본처 첩 이게 아니고 여자가 그냥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을 뭐라 그래요? 첩은 뭐 이런 말 씁니다. 남자한테 뭐라 그래? 상공은 뭐 이런 말 쓰죠. 고전소설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 첩의 한이 깊어갑니다. 만약에 꿈속의 넋이 오가는 자취를 남긴다면 꿈속에 넋이 오갈 수 있는 자취를 남길 수 있으면 이런 말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가정법을 쓰고 있죠. 그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뭔가. 그래서 꿈속에 넋이 오가는 자취를 남긴다면 어떤 넋이 영혼이 꿈의 어떤 그 영혼이 물리적인 어떤 물질 에너지를 갖는다면 뭐 이런 얘기 알겠어요? 오케이? 문 앞에 돈이 반은 모래가 됐을 거래. 왜? 그렇지. 많이 댕기니까 하도 밟아갖고 그 집 앞에서 계속 이렇게 서성거려가지고 좀 표현 자체는 멋있지 않니? 하도 밟아갖고 그 집 앞에 뭐라고요? 돌길이 뭐가 됐을 거라고? 모래가 됐을 거라고 하도 댕겨갖고 요즘은 이렇게 댕기면 이제 욕먹지. 남의 집 너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맨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그럼 뭐가 돼? 바로 뭐가 돼? 스토킹이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쉬우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1시까지 빨리 끝내려고. 그래야 다음 시간에 이제 시조하고 가사 하니까 요거까지만 좀 할게요. 여기 보면 탐진촌녀 나와 있는데요. 또 뭐 별로 안 어려워요. 이것도 탐진촌녀인데 탐진촌은 뭐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을 탐진촌이라고. 그래서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보았어요. 무명은 바로 뭐예요? 농민들의 어떤 피와 땀을 말하는 거죠. 새로 짜낸 무명 바로 농민들의 피와 땀이에요. 피와 땀.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보았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이방 알죠? 네. 지방 관리들 그죠? 황두가 뺏어가요. 그래서 이방하고 황두는 좋은 놈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백성들을 착취하는 뭐라고 그래 이거를? 탐관 오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과 황두가 뺏어가네. 누전세금 뭐예요? 누전세금 이거 이제 옛날에 그 이미 지나간 세금이죠. 부당한 세금 징수를 말하는 겁니다. 부당한 어떤 세금 징수를 말하는 겁니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선이 자 세곡선 알죠? 정부가 저기 그 곡식 실어 나르는 중앙정부의 뭐가 나타나요? 여기는 중앙정부의 어떤 횡포가 나타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는 그 배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하고는 뭘 이루고 있어요? 도치를 이루고 있죠.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합니다. 오케이? 도치법이에요? 이거 한자로 뭐라고 그래 이거를? 악독한 놈들 가렴 주구라는 말도 쓰죠. 가렴 주구 탐관오리들의 어떤 가렴 주구 뭐 이런 말 쓰잖아. 또 뭐 있어요? 가정맹호라는 말도 있어요.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뭐보다 무섭다? 맹렬하다 뭐보다?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이거 이제 저기 고사가 있죠. 옛날에 공자가 산에 가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왜 울고 있냐고 아들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남편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서. 부모님 어디 갔냐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서. 그 왜 저기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안 사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가혹한 정치는 뭐보다 무섭대? 호랑이보다 무섭대. 그래,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게 낫지. 저기 탐관오리한테 당하는 건 너무 싫다 뭐 이런 거죠. 국사 시간에 배우잖아. 그 죽은 놈한테 저기 포 뜯어내는 거 뭐라고 그래요? 백골, 징포 이런 말 쓰죠. 그 다음 3살 애한테 이제 포 징부수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황구, 첨정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국사 시간에 맨날 나오는데 백골, 징포 뭐야? 죽은 놈한테 군역 물라고 포. 황구, 첨정 1살 때 애한테 2살 때 애한테 있잖아. 야 군역지라고 세금 물리는 거야. 군포제라고 있었잖아. 반군수포제 뭐 그래가지고 국사 시간에 나오잖아.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김창엽의 산민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오원고시죠. 그죠? 산의 백성들이 산민 뭐요? 산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산의 백성 뭐 이런 말이에요. 산의 백성 뭐 이런 말이에요. 산에 사는 어떤 백성들입니다.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보니 자 말에 내려서 인가를 찾아봤대요. 자 말에서 내린다라는 말에서 화자가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약간 좀 있는 사람이구나. 말을 아무나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화자가 이제 야 양반이구나 뭐 약간 그죠?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말에서 내려서 인가를 찾아보니 사람 사는 집을 찾아보니까 아낙네가 문간에 나와 만리하네. 띠집 처마래. 띠집 알죠? 띠집 이 약간 저기 초가집 같은 거 말하는 거 알겠어요? 되게 그 가난한 초가집 같은 거 이걸 띠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띠집 처마에 손을 안게 하고 손이 바로 누가 돼요? 손님이죠. 얘가 바로 누구예요? 그렇지 여기가 화자지. 그렇죠. 화자예요. 얘가. 손님을 안게 하고 나를 위해 그렇지 나같이 얘가 또 화자지. 얘 또 화자야. 알겠어요? 밥과 반찬을 내오네. 자 백성들의 인심이 어떻다? 좋아 나쁘다? 좋지. 백성들의 어떤 정겨움, 백성들의 어떤 푸근한 인심들이 나타나죠. 백성들의 어떤 인심. 백성들은 참 좋아. 정치가 문제지 항상. 그죠? 뭘 그치야? 항상 그러잖아. 국민은 1등인데 정치는 꼴등이라고 항상 맨날.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냐 하니 아침에 따비를 메고 따비는 이제 쟁기를 말하는 거예요. 따비 이제 쟁기를 메고 산에 올라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그쵸 혼자 살아요 그죠? 개와 닭도 상기석에 의지해서 사네. 숲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 나물도 마음대로 못 듣는다네. 슬프다. 자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슬프다.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맞아요. 오케이? 슬프다. 외딴살이 어찌 좋으리. 표기법 뭐예요? 좋은 게 했냐 안 좋겠냐? 안 좋죠. 그렇죠. 뭐 약간 소리법이죠. 험하고 험한 산골짜기에서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평지 그 가혹한 정치는 뭐보다 무섭다. 평지는 뭐 여기는 누가 사는 곳? 탐관오리가 사는 곳이지. 탐관오리가 존재하는 곳이고 탐관오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벼슬아치가 두렵죠. 그래서 이 벼슬아치가 바로 뭐가 돼요? 비판의 대상, 탐관오리가 되겠죠. 그지? 그럼 안 어렵잖아요. 그죠? 김창엽의 산민입니다. 자 102쪽까지 문제 여기 다 바로 뒤에 나와 있네. 가정맹호 거기 3번에 얘가 나와 있죠. 3번에 거기 뒤에 넘겨보면 3번 문제 보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나와 있죠. 그죠? 이게 한자로 가정맹어호 뭐 이렇게 하시면 자 102쪽까지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모고 신모 좀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산모는 볼까 말까 한번. 산모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시험지 있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수고하셨어요.